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 공매일 때는 공매 공호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이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최우선 면제금을 갖다가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어떻게 갖춰야 되는 거예요? 보면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받으려면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또는 공매 공호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 보증금지 일정액을 주택가액, 즉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 보면 최우선 면제를 다른 담보물권이나 다른 채권에 대해서 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의 최우선 면제금은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확정 일자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소액 임차인에 된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만 최우선 면제를 배당받지, 배당 요구를 하지만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소액 임차인의 범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과 같이 90년도 2월 19일부터 95년 10월 19일 이때는 2000에서 700, 이따가 80년대도 있지만 95년 10월 19일부터 2001년 9월 14일까지는 3000에 1200, 2001년 9월 10일부터 2008년 8월 10일까지는 4000에 1600, 2008년 8월 20일부터는 2010년 7월 20일까지는 6000에 2000, 그 다음에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7,500만 원이 할 때 2,500, 그 다음에 2014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서울시 같은 경우 9,500에 할 때 3,200, 그리고 2016년 3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는 1억 이하일 때 3,400, 과밀억제권은 8,000에 2,700, 6,000에 2,000, 5,000에 1,700. 이래다가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현재는 이거는 그 전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바뀌었냐?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같이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증가, 1천만 원 증가, 1억 1천 이하일 때 3,700, 또 과밀억제권은 1억 이하일 때 3,400,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6천 이하일 때 2천,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 그렇지만 과밀억제권은 용인, 화성, 세종시가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광역시 같은 경우도 파주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밖의 지역에도 파주, 화성, 파주는 제외되죠. 왜냐면 여기에 포함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2018년 9월 18일부터 올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어떠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1천 이하일 때 3,700이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과밀억제권은 1억 이하일 때 3,400. 광역시 같은 경우와 그 밖의 지역은 6천에 2천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만 광역시에 파주시가 포함이 된 거하고 과밀억제권에 용인, 화성, 세종시가 포함이 되고 그 밖의 지역에 화성하고 파주가 제외된 점이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그게 지금 얘기했던 2018년 9월 18일부터 이야기했던 거는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할 수 있죠? 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에?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 참 너무 잘 가죠? 이 올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올해 2018년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이 오늘이 15일이니 16일이니까 보름 남았네. 보름. 자,
이렇게 현역보다 소액 임차인이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1억 1천 이하일 때 3,700을 주택가액의 2분의 1번 최우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조건 최우선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이라는 용어가 왜 생겼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주고 뭐 특강 시간이고 했기 때문에 그 제가 길게 못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저당이 뭐 2004년 2005년 5월 10일 날 설정된 근저당 A 근저당이 있다. B 근저당은 2010년 7월 2009년 2008년 2010년 7월 30일이다. 8월 30일 할까요? 그 다음에 C 근저당은 2015년 1월 10이다. D 근저당은 2018년 9월 18일이다. 9월 18일.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이 뭐 갑, 을, 병 임차인이 그 이후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경매 기입 등기가 있죠. 경매 기입 등기가 떴다는 갑, 을, 병. 근데 임차인은 4천만 원. 요 임차인은 이제 1억 1천만 원. 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7,500만 원이다. 이랬을 때 요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는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만 원이었어요. 이때. 그럼 이거보다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이 그 갑만 해당이 되는 갑만 소액 임차인 이럴 때는 근저당권보다 이 갑이 1순위로 배당 1,600 받고 2순위로 갑 근저당 A 근저당권의 배당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웃이 되는 거죠. 그 B 근저당권을 또 기준으로 배당을 할 때 그러니까 1순위로 배당은 갑 임차인이 1순위로 최우선 면제 1,600 받고 2순위로 근저당권자 A 근저당권자가 얼마 배당을 받고 금액은 여기다 안 썼죠. 금액은 쓸 필요 없죠. 여러분 궁금 5천만 원, 여기 3천, 여기 뭐 5천, 뭐 1억. 이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순위로 최우선배 1,600, 2순위로 A 근저당 5천만 원. 그리고 3순위에서는 B 근저당이 아니라 7,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최우선배니까 3순위로는 갑 근저당권자가 1,600밖에 못 받았죠. 근데 원래 2,500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2,500, 1,600을 빼면 900만 원. 갑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900만 원. 그리고 을 임차인은 2,500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이 병은 아직까지도 소액 임차인이 아니죠. 그리고 4순위로 B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C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때 했다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는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500 같은 2,500에서 이 3,200이니까 700을 더 받아야죠. 여기서 2,500을 최우선 면제 받았잖아요. 그런데 3,200 증가되니까 700을 더 받고 이 사람도 700을 더 받고 그 다음에 C 근저당권자 받아받고 이 D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려면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1억 1천 이하일 때
3,7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까 이 사람이 이제 2,500까지 받았으니까 2,500에서 3,200까지 받았으니까 3,200에서 3,300. 이 사람 300 최우선 면허 받고 이 사람 300 더 받고 이 사람 한 번 더 받았으니까 3,700을 받고 그리고 D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그리고 가불병정의 확정일자 순위로 이 배당기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위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보면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 보증금이 아니었다가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을 받는 것은 채권의 소멸 시점인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 보증금 일정액, 즉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1억 1천 이하일 때 3,700을 배당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법이 개정이 되기 확정된 저당권 무채권, 즉 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나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것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이죠. 시행령 부칙 제4조에다가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이 소액임차 보증금이 아니었다가 법이 개정에 따라 가지고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법 개정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소액임차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이라고 하면 저당권 무채권인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그리고 등기된 전세권. 등기된 전세권은 임대차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하는 거죠. 이 5가지가 소액임차인이 결정하는 거다. 이거 없고 가압류나 압류만 있다 그러면 현행법상 소액임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는데 이 둘 간엔 동술이지만 이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소액임차 아니야. 이 근저당이 2005년 1월 10일 날 설정됐는데 임차에는 보증금이 1억이야. 그런데 이게 현재 경매 들어갔어요. 2018년 9월 18일 이후로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3,700을 배당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700만 원이 최우선 면제하고 이 근저당 1억하고 이 가압류 5천하고 해서 이건 두 술이 동순이고 이거는 이거보다 우선하고 이거는 이거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인 순환 흡수 배당을 갖게 되는 거죠.